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남 테크노파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입주 기업들의 임대료를 이달부터 2달 동안 50%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전남 테크노파크에는 순천 본원의 30개사, 신소재센터의 35개사, 고흥 우주항공 첨단소재센터 7개사 등 모두 135개사가 입주해 있습니다. 한편 전남 테크노파크는 지난달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기업 상담센터를 운영해 피해 접수와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의 방역물품을 지원합니다. 순천시는 코로나19 감염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경로당과 노인복지시설, 아동보육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1000여 개소에 방역물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코로나19 예방과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순천시의회의 사전 보고 절차를 거쳐 1억 4,400만 원의 예산을 긴급 투입해 지원에 나섭니다. 광주에서 이틀 연속 신천지 교인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대구 신천지교회를 다녀온 확진자와 학습관에서 함께 성경 공부를 했던 밀접 접촉자들이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시 서구에 사는 25살 A씨가 광주에서 15번째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대구 신천지교회를 다녀온 광주 지역 첫 신천지 관련 확진자와 지난달 18일 주월동 학습관에서 함께 성경 공부를 한 여성교인입니다. 14번째 확진자와 마찬가지로 A씨 역시 확진자 접촉 이후 자가격리됐다 지난 3일 격리 해제됐습니다. A씨는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보건당국이 신천지와 관련된 격리 해제자를 추적 검사하는 과정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신천지 관련자에 대해서는 격리가 해제되었더라도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추가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15번 확진자를 A씨는 지난 7일과 8일 남구 월산동과 소구 금호동의 음식점과 카페, 마트 등을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시는 A씨의 집을 방역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해 이동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제 확진 판정을 받은 14번째 확진자는 지난 6일 진월동과 주월동 소재의 음식점을 다녀온 것으로 추가 확인됐습니다. 14번째, 15번째 확진자처럼 광주 신천지교인 확진자 7명과 밀접 접촉했다 격리 해제된 사람은 53명이고 이 가운데 27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24명은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24명은 조속히 검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광주 14번, 15번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 수는 추가 파악 중에 있습니다. 한편 양림 계당교회 확진자 가족들의 감염 경로는 유럽인 것으로 결론지어졌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1월부터 한 달 동안 유럽 여행을 다녀온 20대 아들이 이탈리아 등을 방문하면서 감염된 뒤 어머니와 할머니에게 전파시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13번째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일주일째 오리무 중이어서 지역사회 감염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개학이 3주 뒤로 연기되면서 교육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 공백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꼬불꼬불 좁은 산길을 따라 교과서를 실은 차 한 대가 달려갑니다. 20분을 꼬박 달려 도착한 한 마을 앞. 담임 선생님은 가지고 온 교과서를 전달하며 따뜻한 안부 인사도 빼먹지 않습니다. 국어 2번, 수학, 사회, 과학, 영어.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어? 궁금하신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알았지? 네. 다시 10여 분을 달려간 또 다른 집. 긴 방학에 늦잠을 자는 학생들을 깨우는 건 쉽지 않습니다. 겨우 일어난 학생들은 아침 대바람부터 교과서를 싸들고 찾아온 선생님이 얼떨떨한 눈치입니다. 아침마다 일어나는 것도 피곤하고 집에 있어서 좋다는 생각밖에 안 해요. 선생님은 과제물까지 내주고 돌아섭니다. 시간 날 때 요 2권 중에 마음에 드는 것도 읽어서 독후감을 써서 국어 선생님이 제출하라고 하면 그때 내면 돼. 알았지? 교육부가 전국 교육기관에 3주 개학 연기를 명령하면서 학교들은 저마다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온라인을 통해 사이버 학습장을 연대 이어 인터넷 학습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교과서도 먼저 전달해주기로 한 겁니다.
특히 학생 수가 적은 읍면 단위 학교 선생님들은 방학 생활을 점검할 겸 집집마다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어느 곳에 살고 있고 또 어떻게 등교하는지도 알 겸사겸사 직접 그러면 그 아이들이 통학하는 곳을 찾아가서 나눠주면 좋겠다. 유치원들도 분주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긴급 돌봄을 신청하지 않은 원아들을 위해 매주 간단한 교육 영상을 제공하고 아이들의 일상을 온라인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에 오지 못하더라도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소통하는 한편 집콕육아에 지쳐가는 학부모들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서입니다. 미참여 아이들 집에서 계속 답답하니까 저희 유치원 클래스팀을 이용해가지고 동영상을 띄워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봄방학은 유례 없이 길어졌지만 교육 현장의 시계는 멈출 수 없기에 선생님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전남도가 도내 코로나19 검사기관 2곳을 추가 지정했습니다. 전남도는 도내 코로나19 검사기관을 기존 보건환경연구원 여수검역소와 함께 민간기관으로 순천 성가롤로 병원과 화순 전남대 병원을 추가 지정했습니다. 순천 성가롤로 병원은 배양실 등 보완공사 과정을 거쳐 오는 20일부터 본격적인 검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순천시 사회복지공무원 모임인 사회복지행정연구회가 어제 코로나19 특별성금 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정 기탁된 성금은 순천시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마스크와 손소독제 구입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순천 향림실버빌도 500만 원의 성금을 순천시에 기부했으며 일반 시민들의 돼지저금통 기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사태가 이웃들의 마음까지 얼어붙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보듬는 따뜻한 손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농촌마을 회관입니다. 도시 생활을 접고 시골을 선택한 귀농 귀촌인들이 모였습니다. 마스크를 직접 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평소 생활 소품을 손수 만들었던 바느질 솜씨로 주말 사이 마스크 100장을 뚝딱 만들어냈습니다. 수량은 많지 않지만 정을 한가득 담아 모두 대구시로 보낼 계획입니다. 저희는 또 저희가 좋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말 우리 전라남도를 이렇게 가까운 마을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줬구나라는 감사의 마음, 오직 감사의 마음으로 좀 썼으면 좋겠어요. 장흥군도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에게 밑반찬으로 전달해달라고 지역 특산품 무산김 70박스를 대구시에 보냈습니다. 군민들이 영호남 고통분담 차원에서 마련한 기금 1,100만 원으로 준비했고 추가 모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영호남이 힘을 모아 하루빨리 위기를 극복해 나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또 진도군은 봄동과 울금을, 화순군은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전라남도는 도시락과 의료용품을 대구 경북에 보내는 등 고통을 나누는 마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지역 상공인 단체가 공적 마스크 물량의 일부를 산업 현장에 배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여수상공회의소는 어제 국무총리실에 보낸 건의문에서 산업 현장이 코로나19에 노출될 경우에는 사업장 폐쇄나 조업 중단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 차원의 공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상인은 이어 여수산단 내 대규모 투자로 2만여 명의 인력이 투입되고 있지만 방역용품 품귀 현상으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공적 마스크 물량의 일부를 산업 현장에 배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당의 광양 곡성 구례 선거구 경선에서 서동용 예비후보가 승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부터 사흘 동안 권리당원과 안심번호 여론조사 결과를 각각 50%씩 반영해 경선을 치른 결과 서동용 예비후보를 본선 후보자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선거구 획정안에 따라 해당 선거구는 순천시 해룡면을 포함해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선거구로 바뀌었습니다. 분구 백지화에 이어 여당의 전략공천 확정까지 순천 선거구가 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민심 위반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예비 후보들의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순천 선거구는 선거구 획정과 전략공천 요청 등으로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통과된 선거구 획정안에 따라 분구를 통한 국회의원 2명 배출이 장밋빛 청사진에 그친 데다 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순천 선거구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결정하면서 발품을 팔던 예비 후보자들을 당혹해 만들었습니다. 이렇듯 굵직한 현안이 순천 선거구를 뒤흔들면서 민심 이반과 후보자 동요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그동안 순천 선거구는 여당의 텃밭인데도 의원직 상실과 재보궐선거, 그리고 진보 야당과 보수 여당 당선 등 수차례 정치적 부침을 겪어왔습니다. 따라서 여당의 이번 전략공천이 시민들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복잡한 셈법이 적용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우선 여당 예비 후보자들의 입장과 대처가 눈에 띄는 차이를 보이며 당내 분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영득 예비 후보자의 경우 공천자인 소병철 후보에 대한 지원 사격과 함께 여당의 하나된 모습을 강조한 반면 서가번 장만채 예비 후보자 측은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관계자들과 회의를 거쳐 조만간 공식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광규 예비 후보자는 중앙당이 순천 시민들을 천대하고 있다며 무소속 출마까지 고려하는 걸로 알려지면서 선거 구도의 중요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룡면의 타 선거구 편입으로 시민들의 자존심을 깎아내렸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면서 동부권 전체 선거 구도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호남을 석권한다는 전제 하에서 지금 미래통합당하고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중앙당에서도 향후 이걸 선거 결과와 과정에 있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여당에 대한 반감 증가와 표심 이탈은 야당과 무소속 후보자들에게 반대급부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이번 일을 계기로 지역 내 여당 구성원들이 새로운 접점을 찾게 될지도 주목됩니다. 당내 세력들의 상호 견제가 강했던 곳이어서 선거 뒤 남게 될 반목을 우려해 전략 공천이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치러진 총선 때마다 순천에서 낙선의 고배를 마셨던 현 여당. 선거의 무게중심이 분구에서 전략 공천으로 쏠리고 있는 가운데 여당과 지역민들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이번 선거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여수 갑선거구에서 민주당 경선을 신청했다가 컷오프됐던 주철현 예비 후보의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져 경선이 3자 구도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어제 회의에서 공천재심위원회의 재심 인용 결정을 받아들여 여수 갑선거구의 공천 후보를 강화수, 김유화, 주철현 세 후보 간 경선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거리가 3km 안팎에 불과합니다.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내리고 있는 비는 오후에 충남과 호남을 시작으로 밤에 모두 그칠 텐데요. 그 사이 동풍이 지속적으로 불어드는 강원 영동 지방에는 많게는 40mm까지 적지 않은 양이 더 오겠고요. 강원 산지로는 1에서 5cm 안팎의 눈도 더 내려 쌓일 수 있겠습니다. 아직 먼지가 머물고 있는 중서부 지방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곳곳에서 나쁨 수준 나타내고 있는데요. 늦은 오후부터는 차가운 북서풍이 강해지면서 먼지를 차츰 밀어내겠습니다. 이미 제주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해안과 강원 산지로도 단계적으로 확대가 되겠고요. 해상의 물결도 높은 가운데 제주 해안과 남해안에서는 만도 시가까지 겹쳐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찬바람의 낮 기온은 어제보다 크게 내려가겠습니다. 서울이 8도, 대전과 광주가 9도, 대구와 포항이 12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